네, 안녕하세요. 오늘 M 플러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네,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제 각형까지, 이제 좀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원통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이제 원통은 미국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파우치가 이제 유럽 중심인데, 특히 이제 M 플러스는 네,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뭐 벤더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SK 향 매출 인식이 이제 주류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캐펙스 투자를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제 장비 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있을 텐니다. 보시게 되면 4,231억 원 규모죠. 네, 뭐 기업의 뭐 3분기 누적까지 매출액이 575억 원, 뭐 1000억 원이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주 잔고는 상당한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주 잔고가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그 리드 타임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은 한 6개월, 1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죠. 근데 이제 긴 경우에는 2년이 넘어가는 뭐 그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만 지금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가 4,200억 원이 넘는 수주 잔고가 언제 매출로 인식되냐 이 결정은 엠플러스에 의한 진행보다는 네, 뭐 SK 이노베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뭐 조절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지 투자 여력, 뭐 속도에 따라서 기업이 이제 매출에 인식되는 과정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확대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SK 이노베이션이 네, 지금 주가가 보시게 되면 음, 좀 많이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이런 흐름을 벗어나서 지금 M 플러스만이 단독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과 이 추세나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SK 이노베이션, 뭐 SK 온 뭐 해서 해외 공장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글쎄요, 뭐 지금 특히 M 플러스라고 해서 이를 뭐 벗어날 만한 그런 요인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이 올라야 M 플러스도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뭐 단일 계약, 공급 계약 체결 일정이 조금 변경된 부분도 최근 공시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점차 납품에 대한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단가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로 이렇게 기업 가치를 좀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M 플러스가 지금 매출액이 빠르게 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보다는 지금 M 플러스 자체적으로 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이 더불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게 중점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뭐 11월 1일에는 파생 상품 거래 손실에 관련된 공시를 따로 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약 152억 원 가량의 손실 금액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574억이 나왔지만 뭐 영업이익이 일단은 100억 적자죠. 여기 이제 당기 순이익, 분기 순이익은 172억 원 가량으로 그 폭이 확대됐는데요. 그 원인은 금융 원가에 있습니다. 187억 원 정도의 금융 원가가 잡혔는데 아까 공시에서 살펴봤던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파생상품 거래 손실과 평가 손실 이 두 부분이 잡혔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야 뭐 실질적인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래 손실은 84억 원 가량은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출로 좀 보여지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영업 현금 흐름의 조정 내역입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 거래 손실이 다시 플러스로 잡혀서 당기 손익단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합산해 주었지만 제가 그 거래 손실은 실질적인 현금에 대한 지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네, 현금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요 단에서는 다시 뭐 합산을 해줬지만 투자 활동으로 차감이 됐죠. 파생상품 거래는 현금 흐름이 지출됐습니다. 75억 원 가량 이렇게 순현금이 나갔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거래 손실로 인한 반영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글쎄요. 뭐 물론 환율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선도 계약을 했을 텐데 뭐 환율이 작년 뭐 9월 달 기준 상당히 치솟았죠. 1,400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글쎄 이게 뭐 상당히 뭐 아까운 돈이긴 하죠. 게다가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미상환 시비가 있습니다. 지금 210만 주 정도의 전환 가능 주식수가 있는데 이것도 파생상품 거래 이 손실로 잡힐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네, 뭐 엠플러스 주가 보시면 쭉 떨어졌죠. 이노베이션하고 뭐 비슷합니다. SK 이노베이션하고 이렇게 주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평가 이익이 잡혔을 거예요. 이 아까 12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관련된 부분은 평가 이익이 잡혔을 거고 만약 주가가 오르게 되면 평가 손실이 그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그런 장부상의 수익일 뿐이고요. 게다가 추후 보통주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좀 상당히 물량이 많죠. 216만 주고 기업의 전체 주식수가 지금 1200만 주 정도니까 대략 한 17%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지금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뭐 12, 글쎄요. 뭐 이제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도 있죠. 신주 인수권이 아니고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좀 있죠. 지금 기말 미행사 수량은 없네요. 모두 이제 행사를 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특히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적자를 보게 되는 원인은 2020년 대비 지금 큰 폭으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더블 가깝게 지금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비용이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죠. 특히 프레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마진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만큼 지금 잡히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하청업체 벤더사 관리를 되게 짜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적정하게 이윤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비즈니스 구조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요번에 이제 환율로 인해서 직접 타격을 받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대기업의 이제 벤더사로서의 기업의 평가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밸류를 줄 만한 그렇게 모멘텀을 찾기는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마진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월핏 보면 지금 뭐 부채가 상당히 많아 보이죠. 근데 이제 장비사 같은 경우는 선수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네, 역시 선수금이 있죠. 1200억 원 가량 선수금 미리 받은 금액입니다. 뭐 아직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상 부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1200억 원 가량을 제외하고 기업의 이제 부채를 제외하고 본더라도 그래도 부채 비율이 많네요. 200%가 넘어가는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차입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지속적으로 금융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1년 이내에 뭐 상환해야 될 뭐 유동 비율이 지금 126% 수준이니까 글쎄요 이렇게 150%는 넘어야 그래도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미달되는 수치죠. 뭐 여러적으로 재무적으로 이렇게 딱히 상당히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뭐 3년 지난 사업년도 쭉 매출을 보더라도 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600억 원 정도 수준이죠. 뭐 이때 잡힌 영업이익률이 한 6%니까요. 뭐 글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죠. 뭐 장비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이 이제 대략적인 BEP가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억 원을 매출액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다만 이게 22년 사업 보고서 기준이니까요. 22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수주잔고가 1,600억 원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23년, 예, 22년 반기죠? 22년 반기. 그러니까 작년 사업 보고서는, 그러니까 21년 12월 기준으로는 1,600억 원, 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4,20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22년 만에 3천억 원 가량의 수주가 잡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놓고 보면은 2023년에는 매출액이 2,500억 원 정도로 컨센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영업이익 100억 원으로 본다면 대략 PE가 12배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중에 뭐 규모가 비슷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이 PER이 17배고 영업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11배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소재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를 조금 업사이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밸류라는 점을 놓고 보면 지금 글쎄요. 지금 엠플러스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를 받는 P는 그게 딱히 싸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주저스러운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는 지금 뭐 단일 계약 공시가 있었죠. 121억 원에 해당되고, 글쎄 뭐 이게 올해까지 계약 기간이니까 23년이죠. 1년간 뭐 아시아 지역 배터리이고 뭐 단위가 CNY니까 중국 쪽 기업 같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든 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뭐 매출액 대비 적지 않은 규모긴 하지만 금액 자체로 보면은 121억 원 규모고, 뭐 기업의 이제 뭐 글쎄요, 뭐 영업이익률이 한 6%대로 좀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한 7억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뭐 단일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이런 의미보다는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잔고가 이제 뭐 4천억 넘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뭐 이런 단일 계약 공급 체결로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을 이제 중점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벤더사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캐페스 지출이라든지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 게 이제 우선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뭐 지금 파우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기업이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파우치의 장점이 갑자기 뭐 두각이 돼서 뭐 반도체 완성차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뭐 생긴다든지 뭐 크게 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가시적인 것은 원재료 매입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것을 조금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격 정가력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파를 지금 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은 이제 뭐 수주잔고가 아직 23년 들어서 3천억 원 가량 크게 잡히면서 4,2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타임이 상당히 길 수 있고, 이는 뭐라 그럴까요?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일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곧 빠르게 매출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